초전도체가 전류, 자기장, 온도 세 가지 인계점이 있거든요. 네.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생겨요. 오. 그때를 쓸 수 있는 거죠. 전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이해하고 계시겠죠?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을. 굳이 다 안 이해하셔도 네, 초전도체는 괜찮습니다. 좋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류용 초전도 케이블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왼쪽에 그래프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개를 준비했는데 이게 어렵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네. 직류에서는 이제 솔더링만 조금 잘못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는데 교류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자 이제 이 장을 준비했고 네. 이제 진짜 초전도 케이블 모양이 등장했습니다. 오. 초기에는 근데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이거를 웜 다이일렉트릭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이일렉트릭이 절연체를 뜻하는데 따뜻한 절연체. 그러니까 냉각한 부분과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냉매가 가운데 있고 중간에 진공 영역, 보온병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밖에 절연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절연 기술로 초전도 케이블을 빨리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게 가능한 구조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반대로 콜드 다이일렉트릭이에요. 선배님들 친절하게 이름을 쉽게 지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절연층이 냉매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걔도 차가워져요. 왼쪽 아래 즉 초전도 실드층이라고 돼 있는 옆에 절연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냉매죠. 네. 그 냉매 안쪽에 절연층이 있네요. 진공 영역이라고 한 층이 조금 더 두꺼워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은 그쪽으로 질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전체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같이 냉각하면 더 좋나? 그게 오늘 또 핵심이기도 한데 같이 냉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후에 오늘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되실 수도 있다. 뭐. 굳이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가 되면 너무나 좋고 네. 하여튼간 오른쪽 게 좋은 거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료 주시면 네모난 박스 층계 초전도 실드층이란 게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없네요. 네,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두 개 구조의 차이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현재 지금 대부분의 초전도 케이블이 갖는 기본 구조입니다. 네. 네. 이 초전도 실드층은 자기장 간섭을 제거해가지고 케이블 설계를 쉽게 합니다. 우리는 삼상 전력을 쓰는데 네. 삼상 전력을 씁니다. 삼상. 네, 3페이지라고 하는데 요새 3바디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초전도 실드층이 있으면 이 삼상 케이블에 네. 설계를 쉽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네. 한 바구니에 담긴 달걀이 잘 보시면 색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 다른 것처럼 이제 초전도 케이블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프라이팬을 가득 채운 저건 타조알인데요. 오. 타조알처럼 이제 혼자 있는 케이블이 있고 네. 프라이팬을 같이 쓰는 새쌍둥이 계란 후라이 같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오. 다음 장 보시면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가지고 이 장을 네. 그렸습니다. 머릿속엔 있는데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제일 위에부터 프라이팬을 가득 채운 타조알 프라이 같이 혼자 있는 애를 삼상 분리형이라고 하고 네. 네. 프라이팬을 같이 쓰는 새쌍둥이 계란 후라이를 삼상 일가령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 일갈 분리의 기준은 프라이팬이죠. 네. 그 다음에 끝으로 타조알 프라이 위에 달걀 프라이 올리고 메추리알 프라이 오. 올린 거를 어허.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삼상 동축형이라고 부릅니다. 어. 같은 축에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들은 앞서 보여드린 절연체가 모두 냉각되는 콜드 다이일렉트릭 방식이고 요거 좋네요. 이해가 빡 되네. 네. 다행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게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앞서 그 계란으로 말씀드렸고 네. 네. 이제 실물을 통해서 구별하는 핵심은 제일 바깥에 그 주름진 이제 보온병이라고 말씀드린 주름진 관이 있는데 네. 이걸 프라이팬으로 생각하시고 저걸 베이지색이라고 할까요? 네. 중간에 두꺼운 애가 일렉트릭 인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연체. 이거를 뭐 타조알, 계란, 메추리알을 생각하시면 알이 너무 커서 이제 깡통 안에 한 개만 있으면 삼상 분리형, 세 개가 같이 있지만 근처에 이렇게 따로 있으면 삼상 일가령, 특이하게 같은 축에 있으면 삼상 동축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걸로 딱 흰자가 저 하얀색, 네. 베이지색이 딱 노른자처럼 딱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케이블들은 모두 삼상 분리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걸로 만든 구조이고 다음 보여주시면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초연도 케이블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 6개만 골라왔습니다. 네. 먼저 케이블 만들 때 케이블에 적합한 초연도 선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재 기술이 필요하고 냉각 기술이 필요하고 냉각된 온도에서 절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성능을 내고 전체를 조망하는 이제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는 실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제작 기술이 필요한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게 조그만한 이제 케이블 형태를 만드는 건데 이건 네. 이걸 크게 만들면 초연도 케이블 만드는 게 됩니다. 끝에 제가 전력 계통 영향 평가라고 사진에 적어두었는데 네. 이게 기존에 없는 이제 케이블이 전력망이라고 한 거에 도입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기죠.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교통망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없는데 그러면 지침을 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계통 영향평가라고 한 전력계통 기술이 마지막에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설치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는 일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박사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무슨 일 하시죠? 다음 장 주시면 제목에 적어놨습니다. 저 설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린 거는 아니거든. 네. 근데 이게 차례차례. 뭔가, 야. 뭔가 착착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저항입니다. 그러면 가로축이 온도니까 낮은 대로 쭉 가다가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좀 작게 표현했는데 가로축이 전류고 세로축이 전압입니다. 그러면 전도체 특정 전류 이상이 흐르면 전압이 저기 발생하는 낮아요. 게 저항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V는 IR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만든 케이블 모습인데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초연도 케이블을 상용화했어요.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아, 상용화. 그래요? 와. 최근에 한 건 아니고 좀 됐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초전도 케이블을 이미 상용화했다고요? 네.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옛날에 시범 테스트를 오랜 기간 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해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지금 쓰이고 있는 케이블은 앞서 말씀드린 상용화된 거는 초전도체가 저항이 없을 때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초전도체가 만약에 저항을 갖게 되면 네. 전류를 바이패스 시켜요. 딴 데로 보내요. 오. 저항이 있으니까 일로 가지 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에 저항이 없고 또 있잖아요. 그럼 이 선에 저항이 있는 거를 초전도 케이블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바꾸는 거예요? 넣으면 네. 네.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서 케이블을 설계를 했습니다. 저항이 생기는 물체로 가지고 갑자기 저항이 생기게 만들면 전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류가 줄이면 뒤에 하는 일들이 좀 쉬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저항을 갑자기 키우는 초연도 케이블을 이런 기능을 적용하면 그런 꿈의 그러면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원래 초전도라는 게 온도를 내리지 않으면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이 있을 때 그 기능도 쓰고 네. 온도를 내려서 초전도체로 만든 다음에 그 기능도 동시에 네.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한다는 거죠. 초전도체가 전류, 자기장, 온도 세 가지 인계점이 있거든요. 네.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생겨요. 어. 그때를 쓸 수 있는 거죠. 전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이해하고 계시겠죠?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을. 굳이 다 안 이해하셔도 네, 초전도체는 괜찮습니다. 좋다. 네. 이 정도만 알아도. 네. 이제 제가 설계한다고 했으니까 설계 좀 말씀드리면 케이블 설계하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네. 이제 구리로 만드는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케이블 도체가 뱅글뱅글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요. 스프링.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케이블의 방향과 초연도 선의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비틀어져 있는데 이 전류가 이동하는 길이 도체니까 이 도체 모양이 뱅글뱅글한 걸 따라서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모양에서 자기장의 패턴이 조금 다르죠. 네. 전류가 이동하는 길이 꼭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로터리의 차선처럼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왼쪽 보시는 것처럼 보면 공간이 좀 나눠져 있는데 공간을 포머의 안쪽, 그다음에 포머랑 초전도 통전층 하얀 그림 안쪽, 그다음에 하얀 것과 노란 선 사이, 그다음에 노란 선 바깥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포머는 뭐죠? 구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모양을 형성한 그 단어 뜻 그체로 포머입니다. 초전도선을 감아야 되니까 허공에다가 감기가 어렵거든요. 모양을 나타내는 네. 포머. Former. 아. Former이네요. Yes. Yes.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류가 가는 길을 이제 각 구간에서 전류가 이동하는 길을 따라서 자기장 성분을 어떤 성분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제 전자계약책을 딱 펼칩니다. 네. 그다음 책에 나와 있는 선배님들이 이미 다 정리해두신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논리적인 오류가 없도록 잘 조합하면 끝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고, 오른쪽과 같은 식을 네. 조합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네, 와우. 맥스웰 선생님 대단합니다. 네. 예. 예. 다음 장 보실게요. 뭐야? 조건에 따라서 초전도체가 저항을 가질 때가 있고 가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야,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오래된 건데. 아니 너무 네. 영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 방금. 야, 저 두 분 지금 저렇게 안 생기셨거든요. 동영상 먼저 잠깐 보실까요? 어머. 아, 이거 저 두 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양님은 지금 저런 옷을 안 입으세요. 저 때 랩 미팅도 없던 네. 때거든요, 진짜. 이게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비뉴턴 유체라고 불리는 전분 더하기 물이에요. 맞아요. 요새 예능 프로에도 나오긴 하던데 네. 이게 강하게 누르면 많이 변하는 게 뉴턴 유체거든요. 네. 네. 그 물을 세게 치면 물이 많이 튀죠. 네. 그렇죠. 이것처럼 돼야 되는데 방금 보신 동영상은 세게 치면 아무것도 안 튀죠. 그렇죠. 네. 초연도 케이블 얘기하다가 비뉴턴 유체를 보여드린 이유가 뭔가 강하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강한 상태가 되고 약하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약한 상태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초연도 케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초연도 케이블 내에 부스터를 장착하는 건데요. 만화에서는 레버를 당겨야 부스터가 이제 나타나지만 초연도 케이블 내에 장착한 부스터는 외부의 조건, 전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외부 조건이죠. 그게 갖춰지면 다시 말해서 부스터를 쏴야 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씁니다. 이 케이블이 동작하는 부스터를 이렇게 딱 맞는 거죠.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초록색 점선을 쭉 그어놨는데 네. 위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는 초연도 상태인데 저항이 없으니까 이 리액턴스 성분이 주 성분일 때처럼 전압이 빨간색 그래프가 전압이거든요. 네. 전압이 앞에 있죠. 그래서 네. 아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압이 앞에 있다가 부스팅이 되면 아래쪽 보시면 꼭지점이 합쳐졌어. 같아졌죠. 네.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또 그래프 상에 숫자로 표시했는데 단위를 보시면 단위가 달라집니다. 저항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네요. 마이크로옴에서 미리옴이 됩니다. 밀리옴이 되네요. 네. 와. 자, 부스터도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야. 지금 부스터가 여러 개가 있죠. 네. 이제 자동차도 같은 엔진을 다 쓰진 않잖아요. 맞아요. 차체도 모양이 다르고 네. 그리고 또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조금 전에 케이블에 장착된 부스터에도 다양성을 추가해가지고 아까는 임피던스 중에 저항 성분으로 부스터를 했으면 이번에는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으로 부스터를 만들어봤습니다. 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가보시죠. 나중에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편집자님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를 예. 아직 편집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 네. 노벨상 타실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R 저항 부스터가 아닌 XL 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XL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이제 항성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XL은 수식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L 돼 있는데 상수와 인덕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파이 F는 상수죠. 네. 그래서 인덕턴스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위 전류당 만들어지는 자속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네. 1A 열렸을 때 자속이 1이 나오면 인덕턴스가 1인 거고 1A 열렸을 때 자속이 2만큼 나오면 2인 거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단위 전류에 얼만큼 자속이 생기는지 네. 그게 이제 인덕턴스예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 가보실게요.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제 쇠못에 구리선을 감아서 이제 전자석을 만들어 보는 자연 시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쇠못을 중간에 넣는 이유를 이제 가운데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지금 화살표가 많이 생겼죠. 구리를 감아 놓은 안에 쇠가 들어가면 맞아요. 저런 거 이게 해봤죠? 자기 네. 투자율이 높은 물질을 보통 넣는 건데 쇠가 대표적인 자기 투자율이 높은 물질이고 이제 구리선에 위와 아래에 똑같은 전류를 흘리면 아래쪽에 보다 강한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립도 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김갑진 세트에서도 이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집에 있던 전자제품 뜯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도너츠 모양의 구리선이 감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뜯어보면 안에 까만색 물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통 코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자기
투자율이 높은 물질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쇠목 같은데 자기 투자율이 높은 물질에 이거를 코일 옆에 두면 구체적으로는 가운데 두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서 이렇게 가운데 두는데 그러면 단위 전류단 만들어내는 자속이 증가하고 이게 증가하면 L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XL이 또 커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걸 이렇게 해서 코어를 넣으면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스터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증가를 하지 않죠. 일정하게 크겠죠, 그냥. 속도만 그냥 빠른 거죠. 부스팅은 일정하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야 네, 되는 거니까. 부스팅을 못 하죠. 그 부스팅 못 하면 이제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저만의 감동일 수는 있겠지만 다음 장 주시면 이제 햄시기형인데요. 저보다 형이 맞긴 하고요. 로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줄 잠깐 보고 계시면 이제 네. 노이즈 캔슬링 원리가 좀 네, 떠오르지 맞아요. 않으시나요? 맞아요. 네네. 저런 원리로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건데 네. 초연도 케이블이 이제 아까 실드층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실드층을 가지면 초연도체는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케이블 안쪽에 통전층이라고 제일 안쪽에 있는데 네. 통전층에 전류가 흐르면 교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막 변하겠죠. 네. 그럼 자기장이 막 변하면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네. 실드층에 유도가 되고요. 저항이 없으니까 유도가 다 됩니다. 오. 유도가 네. 되면 네. 지금 노이즈 캔슬링 원리처럼 자기장이 캔슬링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되는데 반대로 유도시키니까 밖에서 보면 자기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블로 코어에다가 감게 되면 코일로 만들면 코어가 자기장을 모르게 되겠죠. 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말이죠. 이제 아까는 저항이 없다가 생기는 것으로 R 부스터를 만들었고 좀 전에는 초전도 실드층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이 캔슬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케이블을 감아서 코일 형태로 만들고 이제 R 부스터 핵심 기능을 초전도 실드층에다 적용한단 말이 저항이 증가하는 거를 적용하면 큰 전류가 들어올 때 유도가 되는데 전류가 커지니까 저항이 생기겠죠. 그러면 더 이상 전류를 다 유도하지 못할 테니까 자기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코어를 만나겠죠. 노이즈 캔슬링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캔슬링 안 될 만큼 큰 소리가 나면 귀에 들리겠죠. 네. 큰 전류가 들어오면 실드가 저항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면 자기장을 다 캔슬링 못하니까 자기장이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큰 전류가 흐르면은 캔슬링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네.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코어를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턴스가 커지겠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집니다. 네. 그럼 XL로 인한 부스팅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부스팅을 뭘로 하냐 이건데 부스팅을 XL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도성 리액턴스로 하는 거야. 네. 근데 유도성 리액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L이라는 게 있어야 돼. 네. 그 L을 만들기 위해서는 갑자기 큰 전류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 안에 코어는 어떤 그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자기장이 생겨. 네. 그러니까 L이 생기는 거지. 네네. 그래서 갑자기 큰 이제 부스터가 생기는 거야. 네. 네. 이제 결과적으로 또 초연도 케이블에 다른 부스터를 장착한 게 되는데 원치 않았던 전류가 들어왔을 때 계통의 임피던스가 요구될 때 동작하는 부스터를 만들고 아까 그래프랑 조금 다른데요. 이제 위쪽에 보시면 아까처럼 저항이 없는 초연도 상태니까 까만색이 전압 그래프거든요. 전압이 전류 꼭지점보다 조금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스케일이 좀 안 맞는 그래프라서 그런데 왼쪽에 있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를 가지죠.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부스팅이 딱 되면 이번에도 까만색이 전압인데 전압이 좀 앞에 있죠. 여전히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큰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으로 부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초연도체가 작게 들어가는 케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약 25.2kA에서 23.6kA 정도로 이제 전류를 낮춘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이거 하려고 오늘 전봇대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쭉 드렸고요. 네. 이제 다음 장 마지막 장을 준비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제 공학자들은 초전도체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이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탐험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이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전기적인 입장에서 이 초전도 케이블을 직접 만들고 계신 김성규 박사님께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직접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해보시니까. 주변에서 제가 뭘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아, 대단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